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제가 신년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굉장히 아쉽게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어요. 2026년 1월 1일 전 세계 축구 팬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인들이 새해를 축하할 때 우리 마드리드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죠.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심장이자 2025년 발롱도르 영순위로 뽑히던 킬리안 음바페가 쓰러졌습니다. 이게 단순 부상이 아닌 게 2025년 한 해 59골을 몰아치면서 전성기다. 뭐 이런 말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음바페에게 닥친 이 부상은 이번 시즌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부터 터진 이 음바페의 부상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바페가 지금 진단받은 정확한 병명은 왼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 염좌입니다.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무릎 인대가 다친 건데 훈련 도중에 방향 전환 과정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꺾였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다행히 파열은 아니에요. 근데 음바페처럼 순간적으로 폭발력을 사용하는 선수에게 이 인대 부상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최소 3주의 휴식을 말하고 있지만 완벽한 스프린트 능력을 되찾기까지는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중이고요. 특히 2025년에 워낙 많은 경기를 음바페가 소화했다 보니까 이때 쌓인 피로 누적이 이번 부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는 지적이 굉장히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러면 훈련이 너무 빡셌던 거 아니냐, 뭐 팀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말도 많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음바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한 무리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저는 보는 게, 본인이 이적한 이후 첫 시즌은 뭐 적응기라고 치고 제대로 맞이하는 이 두 번째 시즌에 득점 성적이 지금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의 59골 이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출전과 득점에 열을 올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건 지난 맨시티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뛰고 싶어서 경기 직전까지 음바페가 메디컬 테스트를 요청하고 그렇게 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물론 팀을 위해 헌신하고 골 넣고 경기 참여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혹사를 스스로도 자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선수 부상 하나 가지고 뭐 그러냐, 다른 팀도 다 부상 선수는 한두 명씩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음바페의 존재감은 가릴 수가 없어요. 음바페가 빠지면 그냥 단순히 공격수 한 명이 부상으로 빠진 게 아니에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체 득점의 42%가 음바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프더볼 상황에서 공간 창출인데, 이 상대 수비수들이 음바페를 막기 위해 이제 최소 2명 이상 달라붙잖아요. 음바페가 그렇게 수비 2명과 싸우고 있을 때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에게 공간이 좀 생기고 그런 미끼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데이터에 따르면 음바페가 결장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승률이 무려 15% 이상 하락했다고 보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결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에 가까워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독은 뒀다가 뭐하냐, 이런 변수들을 커버하는 게 감독의 재량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제 공은 알론소 감독님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음바페라는 거대한 이 퍼즐 조각이 뭉텅 빠졌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론소 감독님은 어떤 판을 짜야 되냐? 많은 분들이 이 팀의 9번인 엔드릭을 떠올릴 겁니다. 엔드릭이 레알 마드리드 지금 현재 9번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드릭이 현재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갖기 위해 리옹으로 임대를 떠난 상태죠. 결국 알론소는 내부 자원, 그리고 뭐 어쩌면 카스티아 쪽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예측해보길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가 써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비니시우스랑 호드리고 사용하기. 브라질리언 듀오를 이용해서 좀 경기를 풀어내보자 이건데, 가장 확률 높은 거기도 해요. 비니시우스가 측면이 아닌 중앙으로 좀 이렇게 가고 음바페가 하던 최전방의 역할을 비니시우스한테 맡기는 거지. 음바페가 없을 때는 비니시우스가 골을 넣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뭐 넓은 공간을 이제 벨링엄이나 뭐 이렇게 풀백들한테 주는 그런 느낌들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비니시우스는 약간 등진다고 해야 되나? 등지는 플레이보다는 그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라인 내려서 수비 빡 하면 고립돼 버려. 비니시우스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호드리구가 좀 수비 시선 분산 좀 하고 막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서 또 호드리구랑 비니시우스랑 동선 겹치는 문제 생기면 그것도 골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곤살로를 이용하는 건데, 레알 마드리드 16번이고요. 사실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 시나리오기도 해요, 사실. 지금 곤살로가 그냥 음바페 대신 어느 정도 해주는 거. 그게 가장 뭔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팀이고. 곤살로는 이제 전형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타겟맨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위치 선정도 뭐 나쁘지 않고 뭐 헤더 머리도 잘 쓰고 뭐 그렇다 보니까 결정력도 나쁘지는 않은데 음바페와 또 엔드릭 또 빠진 그 정통 스트라이커 자리에 걔를 넣어서 모르겠다. 또 박스로 뭐 세트피스 득점을 노려볼 수 있나 싶긴 하죠. 문제는 알론소 부임 초반에 보여준 곤살로의 이런 퍼포먼스와는 좀 다르게 최근의 모습은 눈에 띄는 플레이나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경험이 많지 않은 자원만 데리고 슈퍼컵, 리그, 코파델레이, 챔스 이거 다 바라보기에는 지금의 곤살로가 보여준 것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세 번째 바로 벨링엄의 가짜 9번 복귀. 이거는 이제 안첼로티 감독님 때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카드기도 해요. 벨링엄을 최전방 가짜 9번이라고 하죠. 짭 9번으로 올리고 미드필더 숫자 늘려가지고 중원 장악력 좀 가져가고 뭐 이런 전술인데 음바페 득점력을 벨링엄의 뭐랄까 클러치 능력으로 메우는 건데 이 경우에 벨링엄의 체력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뭐 체력 좀 갈면 어때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매 경기 갈렸어. 남들 커버하고 뛰어다니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너무 무리해서 벨링엄은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체력이 많이 갈린 상태고요. 또 벨링엄에게 이렇게 짐을 쥐어주는 것도 찜찜해 죽겠는데 벨링엄이 이렇게 가짜 9번이 되잖아요. 그럼 중원 장악력을 늘린다고 했잖아. 중원에서는 또 발베르데랑 카마빙가가 뒤지게 뛰어야 돼. 벨링엄이 빠지니까 벨링엄이 커버하던 그 넓은 범위까지 다 쟤네가 끌어안고 커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악순환인 거야. 발베르데 안 그래도 갈려있고 카마빙가 도 부상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닌데 이 둘을 또 이런 식으로 갈아버리면 이 둘의 부상도 또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네 몇 경기나 빠지고 뭐 얼마나 중요한 경기 있는데 이렇게 호들갑 떠냐. 뭐 너네 성적 리그 2위면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음바페가 이렇게 결정되는 경기를 예측하건대 리그 두세 경기 빠지고요. 스페르코파 준결승 빠지고요. 스페르코파 준결승에 올라간다면 결승도 치를 텐데 결승에도 못 나올 거고요. 코파델리 16강도 예정되어 있고요. 챔스 모나코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샤갈.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경기는 1월 9일 예정되어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 또 돌아왔거든요. 스페르코파 준결승입니다. 승점 포장에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마드리드 더비가 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시메오네 감독님이 음바페가 없으니까 이제 레알을 엄청 강하게 압박할 거란 말이야. 음바페 없네? 니네 역습 못하겠네? 오케이. 니네 아무것도 못해. 이럴 거란 말이야. 빌드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릴 거란 말이야. 곤살로가 이 압박을 견디면서 플레이 해줄 수 있냐? 난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비니시우스가 이걸 개인 기량으로 균열을 일으켜서 이렇게 뚫어내야 되는데 이게 또 될까? 얘가 또 최근에 그렇게까지 막 베스트는 아닌데 또 될까 싶고 이 부분이 승패를 결정짓게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여기서 간신히 이기더라도 또 결승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또 결승에서 바르사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확정적이죠.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엘크를 펼쳐야 되는데 와 미치겠는 거지. 또 이 스페르코파만 문제가 아니야. 리그를 보면 리그도 머리 아파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2위를 하고 있고요. 1위인 바르셀로나랑 승점 4점 차인 상황입니다. 1월에 있을 라리가 뭐 3경기 그리고 컵 대회에서 승점을 잃으면 2월 정도에 음바페가 제대로 복귀했을 때는 이미 바르셀로나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음바페의 부상이 단순히 뭐 그래 너 부상인 겸에 푹 쉬고 와라 이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한 시즌 농사가 그냥 이 3주 안에 다 결정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신년부터 행복하죠 그냥. 복잡하고 안 좋은 소식으로 먼저 신년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은 음바페 부상 소식 그리고 그에 따른 곤살로의 뭐 기용 가능성 사비 알론소 전술적 고민 가볍게 아주 가볍게 짚어봤고 엔드릭마저 지금 없으니까 레알의 유스 시스템인 라파브리카에서 좀 뭐가 하나 터져주나 싶은 막연한 기대도 좀 해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은 곤살로가 음바페의 빈자리를 70% 정도라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된다. 뭐 어떤 방향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전술적이거나 대안들이 각자 생각하신 게 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신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바페 제발 빨리 나와서 돌아오도록 하고 얼마 후에 있을 라리가 경기에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